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드디어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5월 2일인가요? 지금 영상 아마 찍고 있는 날이 아마 일요일이고요. 일요일날 이제 사무실 나와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덧 숨가빴던 4월이 마무리되고, 평가가 시작되고, 평가가 멈추고, 어쩌다 보니 이제 5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평가 준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또 4월달 저희 카페, 내가 바로, 소개왕, 1등 하신 우리 초짜사봉님 진심으로 축하드릴게요. 2등 하신 분 주주님이나 3등 하신 곰보이님 모두 또 참여하신 분들 정말 감사한 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아마 내가 바로 질문왕 아마 이벤트가 아마 조만간 업로드 될 거니까요. 5월 이벤트도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많은 사은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번호 29번 또는 공동생활 가정 28번에 있는 노인인권 보호입니다. 노인인권 보호.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평가 기준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한 4개, 3개 정도의 평가 항목인데 그게 지금 평가지표 29번 안에 다 들어와 있다 마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 상세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노인권 보호는 점수가 4점이 배정되어 있으세요. 4점이 4점이 배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건데 하나하나 평가 기준이 많은 것 뿐이지 내용으로 나누자고 보면 난이도는 중상 정도 봐주시면 되세요. 절대 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항목이라 봐주시면 되고 누구나 집중해서 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완성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이제 평가 상황에서 이제 평가 기준을 잠깐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을 잠깐 보면 지금 보시면 1번 우리 평가 노인 1번 있으시죠? 1번 같은 경우 노인 인권 보호 지침을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하며 노인 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 및 수락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노인 학대 보호 지침 있으시잖아요. 지침을 우리가 모든 수급자에게 제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공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공했다라는 확인서나 이런 게 있어야겠죠? 아니면 이제 현장에서 수급자나 수급자에게 보관함이 있으잖아요. 개인물품 보관함에 그 자료가 있든 또는 확인서가 있든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에 관한 정보를 게시판에 우리 게시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리 급여증 지침을 보통 기관들에서 많이 게시를 하시잖아요. 그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시설 내 게시 세부 항목을 보면은 노인학대 신고기간, 노인 전문 기관 정보, 노인학대 유형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나 여기서 말하는 건 홈페이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노인장애 롱통 케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홍보 자료, 우리 게시판 이런데 수록하거나 게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준은 기록 현장이고요. 두 번째 평가 기준은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예방학대 교육을 3개월에 한 번 하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생활과정은 아마 6개월에 한 번일 거고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시설 그 매뉴얼을 수록을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시설 기준이 워낙 더 높다 보니까 이제 시설 기준의 매뉴얼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틈틈이 좀 차이가 있는 매뉴얼은 지금처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은 6개월에 한 번, 우리 시설들은 3개월에 한 번 이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어르신에게 해야 되고 평가 기준 3번은 뭐냐면 근로자에게 평가 기준 3번이 수급자네요. 수급자고 평가 기준 2번은 근로자입니다. 즉 근로자나 수급자에게 우리 이 노인인권 교육을 진행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여기 확인사항에 보시면 교육일자, 강사가 누구고 교육 내용은 뭐랬고 교육 방법, 또 참석자, 우리 수급자는 참석자 이름만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근로자들은 서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사진은 없네요, 그죠? 기록으로 우리 소위 말해서 기록으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세요. 자, 네 번째는 1, 2, 3번이 노인인권 보호 관계된 항목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 구속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일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에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한다. 기록 면담으로 확인하게 되고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우리 노인학대 부분과 운영위원회가 결합된 거라고 하시면 되세요. 예전에 평가기준 3부 운영위원회 설명을 드릴 때도 반드시 여기 보이신 건 6개월에 한 번은 우리 노인학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를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의 요구사항과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다 하더라도 회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거 자세한 거 이따가 또 샘플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준 한번 볼까요? 채점 기준 보시면 평가 기준을 여기 있는 5개를 모두 충족하면 4점이 배정되세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보시면 어려운 기준은 없으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 그냥 게시판에 게시하시면 되고 확인서 하나 받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또는 확인서를 받게 매다 싶으시면 우리 어르신 그 개인 사물함에 자료 하나씩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가기준 2번, 3번은 우리 뭐 3개월 한 번 또는 6개월 한 번 회의 진행하시면 되는, 교육을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교육 진행이야 교육 보고서 만들고 그 교육했었던 달에 우리 그 명단 집어넣고 사인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2번, 3번도 크게 어려운 건 없으세요. 그 다음에 4번 신체 구속 같은 경우는 뭐 있을 때 기록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신체 구속을 없다 하면 우리 아시잖아요. 침대 사이드 올리거나 휠체어 안전벨트 지행하는 거라도 해놓고 그거를 평가 매뉴얼의 절차대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뭐 예를 들어 어르신 이름, 상태, 제재 날짜, 제재자, 제재를 누가 했는지, 제재 방법, 통지 대상자, 통지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통지를 누구한테 했고, 그죠? 언제 했고, 통지 방법, 유선으로 한 건지, 면담을 통해 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다 기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5개 기준 중에서 이제 3개가 이제 되시면, 즉 2번, 3번, 4번을 포함해 4가지가 충족되시면 양호 3점이 되시는 거고, 또 4번을 포함하여 3가지 항목을 충족을 하면 2점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평가 기준 4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4번을 무조건 만족을 해야 점수를 받으시는 거세요. 즉 뭐냐면 신체 구속 부분을 반드시 완성을 시키시면 최소 보통은 받으신다는 얘기인 겁니다. 따라서 이 평가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평가 기준 4번에 있는 신체 구속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이런 거 가지고 평가조사표로 점수 매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누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죠? 자, 상세 매뉴얼을 보면서 관련 샘플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1번. 우리 1번 보시면 확인 방법입니다. 수급자, 보호자에게 노인인권 보호 지침을 제공하였는지 관련 자료나, 현장을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보호 지침을 정 안 되면 어르신 개인 편차람 있으시죠? 거기다 하나씩 넣어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자료를 좀 볼까요? 자, 자료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고 계시는 거는 노인학대 게시물입니다. 게시물. 여기 보이신 것처럼 노인학대에 대한 연락처, 그죠? 연락처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 신고 부분을, 게시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뭐냐면, 아까 제가 만약에 우리가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서를. 저희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뭐냐? 급여 제공에 따른 교육자료 제공의 부분 수령 확인서입니다. 이건 제가 한 8년, 9년 전부터 쓰고 있는 확인서인데, 우리가 통상 교육을 하게 되면 어르신에게 교육자료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다. 또는 계약서도 한 부를 또 제공하게 돼 있고 업무 범위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죠? 수급자는 대리인, 보호자죠. 본서면에 의해 관리 책임자로부터 노인정기금 제공 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 자료를 제공받고 대면을 통해 설명에서도 개인정보의 취급에 준하여 교육을 발송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쓸 때 이 자료까지 같이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라는 확인서를 같이 받는 겁니다. 즉, 이 교육자료 부분수령 확인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우리 표준약관 작성을 하시잖아요. 표준약관 작성을 할 때 같이 받게끔 합니다. 같이 받게끔 하면 작성 날짜도 헷갈리는 건 아니고요. 정보하시면 지금이라도 올해 2021년거 하나라도 받아놓고 이 확인서를 받아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신 거 노인인권 학대 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했다라는 이런 확인서도 있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료죠. 교육자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육자료가 이제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해가지고 어르신에게 신고 기간이 들어가 있고요. 또 예방 및 대응 방법을 한 장짜리로 입축을 했고, 또 노인학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집어넣어 놓은 교육자료입니다. 이 교육자료 같은 경우가 한 20페이지 정도 좀 되거든요. 이런 거 하나 출력해가지고 어르신 개인 사물함에 넣어놓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평가 기준 1번은 자,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그 게시물 있죠. 게시물을 우리 게시판에 게시를 하세요. 2장이나 3장짜리. 당연히 기관에 갖고 계실 거고, 저희 평가발을 구매하신 기관들은 이게 이런 자료들이 모두 책에도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드린 폴더 있으시잖아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아까 게시물 없다고 또 전화하실까봐 여기 보시면 수급자 알 권리 보장 있으시죠? 수급자 알 권리에 보시면 급여용 정보 게시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노인학대 신고 기간 있으시죠? 이거를 출력해서 게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여기 보시면 노인인권 보호 교육 29번 안에 이렇게 다 돼 있으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출력해가지고 게시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자료는 만약에 우리가 출력물이 너무 아까워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확인서를 한 장 사인 받아가지고
우리 표준약관 맨 뒤에다가 우리 표준약관 묶음이 있잖아요. 우리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 뭐 이렇게 서류를 넣어 놓으셨잖아요. 변경동의서까지. 그 뒤에다가 교육자료 부분 수령 확인서 같은 걸 넣어 놓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시면 평가기준 1번은 거의 마무리가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수급자 알 권리 보장 평가 항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관에 관계된 정보를 우리 노인장애 소프트 블로그에 나이 블로그에 보시면 뭐 사진 올리시는 것도 있고 자유 게시판 공지사항 있으잖아요. 거기에다가 노인학대 신고에 대한 신고 방법 뭐 이렇게 제목을 하셔가지고 이 자료를 등록해 놓으시면 여기 보이시는 정기관행물 홈페이지 정보 자료에 대한 수로가 이제 확인한다. 이것까지도 같이 만족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제가 보여드린 이 자료 하나로 평가기준 1번은 지금이라도 하시면 쉽게 완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1번 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기준 2번, 3번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2번 같은 경우 뭐냐면 모든 직원에게 분기별 1회 이상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교육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교육. 보시면 교육 참석자 서명은 직원만, 우리 직원들은 반드시 사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면담까지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면담은 제외가 지금 됐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을 했다라면 우리 근로자들이 이런 부분은 좀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면담까지도 대응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노인 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노인학대 발견 대응 방법, 그 다음에 자체교육이나 외부 강사, 온라인 교육 모두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자체 교육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으세요. 외부 강사라든가 온라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이수 중에 지나간 거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체 교육을 진행하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자체 교육의 강사는 우리 시설장님이 하셔도 되세요. 복지대면 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기준 3번은 뭐냐면 반대로 이제 수급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똑같이 분기별, 공생은 6개월이죠. 똑같이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똑같이 교육보고서를 구성하라는 겁니다. 그 대신 참가자는 서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름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건데 여기서 제일 관점들을 많이 맞으시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뭐냐면 인지저하 등으로 교육을 불가한 수급자는 근거자료 확인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 기관들에서 어르신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완전화상 1등급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누워가지고 의식도 없으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에서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어르신은, 교육 참여가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겠지 하고 그냥 빼버리세요. 근데 평가에서 그걸 감점을 담았습니다. 그걸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뭐냐면, 저분이 의식이 없든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분이 설사 의식이 없더라도 그 어르신 옆에서 읽어드리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예를 들어 완전화상, 네, 홍길동 어르신이 계시다면, 홍길동 어르신 침상에 누워 계실 거 아닙니까? 옆에 가서 시설장님이 됐든 복지사님이 됐든 교육자료를 들고 읽는 모습에 읽어서 교육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해든 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린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 완전상 어르신 옆에서 읽고 있는 모습에 사진을 첨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진을 꼭 준비하셔야 되는 거세요. 자, 그러면 관련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인권 보호입니다. 누님 말씀드리지만 교육규정 및 교육계획서, 교육보고서 이런 게 있고 뒤에 교육자료를 항상 첨부하게끔 이 메인 페이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간에 있는 거 쓰셔도 되세요. 아셨죠? 저는 이제 하나의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왜 이렇게 화면상 코주부 같이 이렇게 커져 있죠? 이상한데? 그죠? 뭐 어쨌든 간에 네, 요새 5월달 되고 날도 따뜻해지고 조회수는 조금씩 떨어지고 이제는 뭐냐면 뭐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점점 지쳐가시는 초입 단계입니다. 준비해도 평가 나오지도 않고 또 지금 같은 2021년도에는 도대체 준비를 해도 평가가 언제 시작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좀 지쳐가시는 타임이시거든요. 이럴 때는 좀 심길전에서 한번 좀 마음을 다시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세요. 자, 보시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교육규정과 이제 계획서를 구성하게 했고 그 다음에 교육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수급자 교육보고서 또는 여기 제목 자체를 또 바꿔주시게 되겠죠? 뭐 노인 인권보호 교육보고서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바꾸시고 교육날짜, 교육장소 이런 내용들을 쭉 적어 나가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 근로자 그죠? 교육 참여 이제 근로자 명단이겠죠? 교육을 누가 참여했는지, 그 다음에 수급자 교육 참가자 명도.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이 있고, 뭐, 김말자 어르신이 있고, 우리 기관에 지금, 이지수, 이주희, 그 다음에, 이수리, 그죠? 예를 들어, 4명의
어르신이 있으세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참가 여부가 예를 들어 홍길동 어르신은 김말자, 이주리, 이수리는 이 교육에 참여를 하셨어요. 근데 홍길동 어르신은 나와서 설명 못하신가 미참가상계와 완전하상으로 그죠? 참여 불가. 그럼 옆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별도 제공 방법이죠. 여기다 적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수급자가 이동이 불가하여 별도로 교육을 진행함. 그죠? 침상에서 읽어드림 하고 그다음에 사진을 첨부함. 그죠? 자, 누님 말씀드렸어요. 이 평가 매뉴얼에는 사진을 붙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근거 자료는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 자료를. 그러다 보니까 교육사진 여기 보이시죠? 교육사진에 우리 전체 교육한 모습의 사진 한 장도 흑대로 붙여주신 게 좋고, 만약에 우리가 별도로, 만약 이 전체 교육에, 3개월은 별제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이렇게 완전하게 참여 불가에 됐다라는 것을 별도로 읽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붙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이거를 완성된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의권 교육이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수급자 교육 규정의 샘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여기 있는 직원의 교육 목표 이런 것도 넣는 겁니다. 시설 서비스로 해서 어르신에게 직원 교육을 통해 시설 서비스 실황성과 동기부여를 도모한다. 이건 좋은 말이니까 이런 건 그냥 놔두셔도 되세요. 수정하셔도 되고 삭제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옆에다가 수정 가능 이렇게 좀 해놓을게요.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셨죠? 자, 수정 가능해서 적었고, 자, 2번 직원교육의 대상 및 기본 원칙 교육 진행은 시설장 및 간호사가 하는 걸 기본한 이거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기간에 적으시면 돼요. 교육 진행 시설장 및 우린 간호사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을 또는 아니면 우린 사무국장이 그지? 그죠? 그지다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꼬였네 갑자기. 예, 그러니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시설장 부재 시에는 시설장이 준한 경력을 가진 선임 직원을 대행한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관마다 항상 다르세요. 어느 기관 가면 간호사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복지본부까지 간호사님들이 같이 총책임자 개념을 하시는 기관들도 있고 어느 기관 되면 복지사님들이 힘이 강해가지고 모든 걸 복지사님 위주로 좀 지행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경우 시설장님이 정해주셔야 되세요. 단지 교육 진행 자체는 항상 저는 시설장님이 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장님이 주가 되되 시장님 부재시 누가 할 거냐 따라서 여기 기본 원칙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신 것처럼 시설장님 사회복지 이 부분을 수정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자, 교육 내용 자료입니다. 제 자료는 노인장애 사이트에 자료를 활용할 거며 수급자 교육 자료 제공 항목에서 매년 수급자에 교육해야 되는 여기 보신 것처럼 노인 학대 예방 그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 보신 것처럼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노인, 인권보호, 그 다음에, 노인, 학대 예방교육, 이런 제목을 기관에도 맞게끔 실제 하신 부분, 근데 노인 인권보호 정도만 넣어놓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육 내용, 우리가 노인 학대 예방, 그죠? 예방, 그 다음에, 노인 인권보호,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교육 내용을 여기다가 진행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런 부분도 기관에서 봐서 수정을 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진행, 교육당 항목당 최소 20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하시면 되세요. 우리 교육 진행, 교육은 30분 이상 진행하겠다. 이건 기관에서 정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0분으로 갈지, 60분으로 갈지, 50분으로 갈지. 왜냐면 평가 매뉴얼 자체에 교육을 몇 분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한 20분 정도? 왜냐면 어르신 앉혀두고 1시간 교육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노인인권보 하나 읽어드리는데, 이 항목이 예전에는 낙상, 욕창, 노인인권 이 3개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인권만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교육 대상자는 입소장, 전 수급자, 그죠? 그 다음에 전 근로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전 입소자, 전 수급자. 단완전화상 여기 보시는 거 보이시죠? 단완전화상 및 수급자 건강상태에 교육 참여가 불가능한 어르신인 경우에 별도로 침상에서 제공한다. 이 부분도 기간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별도로 침상에서 제공할지 아니면 완전화상 이 부분은 기관에서 저는 침상밖에 없다고 봐요. 누워 계신 분들 침상을 그럼 끌고 나와가지고 든든한데 함께 이것도 가능한데 그죠? 끌고 나와서 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침대를 옮겨야 되잖아요. 괜히 이거 하나 때문에 어르신이 차라리 우리가 힘든 게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근데 대부분 우스갯소리지만 가서 읽어드리라고 하면 사진만 찍고 나온다는 그런 센스, 그죠?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20분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증거는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교육 일정, 교육은 연관계획에 진행하되 교도 우선수양과 배승 시에 연기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뭐 언제든 바꾸실 수가 있고 그냥 놔두셔도 되는 겁니다. 직원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죠? 교육일자, 교육경상명, 대상자 설명 보고서에 누락서에 기장한다. 그죠? 교육계획서. 그죠?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뭐냐면 수급자 관련 부분, 근로자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진행하겠다라는 교육 규정을 이제 잡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교육보고서입니다. 교육보고서 구성을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벌써 어느덧 시간이 20분에 육박을 합니다. 참, 조금 뭐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좀 흘렀네요. 1편 수급자, 우리 노인인권보호, 교육 1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바로 또 2편을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육을 바로 듣고 하셔야만 또, 이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요새 일주일에 한 6, 7개를 올려드려요. 6, 7개를 올려드리는데, 좀 힘에 부치긴 하는데, 그래도 뭐 올려드려야 되다 보니까 진행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5월달 이벤트, 내가 바로 질문왕, 시작이 될 겁니다. 3주간 진행이 될 거고요. 질문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는 궁금한 것도 해결할 수 있어 좋으시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질문을 어느 정도 하시면 평가 서식도 무료로 드립니다. 또 질문을 제일 많이 하신 분은 또 평가 바이블과 평가 서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대신 뭐 하루에 뭐 20개, 30개 질문을 허용을 안 합니다. 하루에 질문은 5개까지만 그 대상 점수에는 획득이 되실 거고요. 자, 그런 이벤트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교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